안녕하세요. 전진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허가 콘텐츠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허가를 지금 진행한 지 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항상 매년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올해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규정도 규정이고 코비드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탓인지 정말 정책 탓인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어려웠나? 내가 관리하는 제품만 허가가 많이 안 났나? 올해는 허가가 몇 개나 났을까?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서 정말 적게 난 게 맞을까? 그랬으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조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다가 정말 그러한 결과를, 제가 예상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필요하실까 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숫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예요. EMED 사이트, EMED 사이트, 여러 가지라고 불리는데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민원을 접수하고 보완받으면 보완 완료하고 완료하면 여기서 허가증을 뽑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전보다는 많이 빨라진 거는 같지만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것을 제외하면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생겼어요. 우선 제가 여기서 들어가 본 곳은 정보마당입니다. 정보마당은 업소 제품 정보, GMP 지정 현황, 임상시험 정보, 시험 검사기간 지정 현황, 법령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사이트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사이트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업소 제품 정보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허가된, 인증된, 신고된 모든 의료기기와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업체 정보로 가면 업소명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제품 정보로 가면 제품 품목군이나 품목 코드, 품목명, 아니면 제품 조건에는 허가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아니면 업종 구분에서는 제조업, 수입업 등을 기재를 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재를 해야지만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고시를 막 보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품목군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품목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명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검색에 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을 엑셀 다운로드 받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그거를 머지하고 이러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품목군을 보다 보니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대부분의 품목명이 땡땡땡땡 시약으로 끝나더라고요. 물론 검사지 이런 식의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는 거의 한 80~90%가 시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약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품목 분류명 한글로 하고 시약 했더니 17만에서 13,556건으로 줄었어요. 자, 저는 이 13,556건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놓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있겠지만 그거는 대세에 지장을 안 준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13,555부터 쭉 밑으로 1까지 되어져 있는 아까의 그 화면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보여주는 그 표입니다. 여기는 순번과 품목명, 품목 허가번호, 상태, 취하됐는지 취소됐는지 상태, 유효기간, 그
그 다음에 취소, 취하 날짜, 분류번호, 품목명, 품목 분류명, 제품명, 모델명, 업소명, 업구분, 업허가 번호, 허가일자. 그 다음에 뒤에 뭐 주소도 있는데 그건 다 제가 숨겼어요. 이것들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만 보아서 제가 뭔가를 솔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연도와 제조 수입 여부를 넣으면 이 밑에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넣었고 이 수출용이라는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0년에는 유독 정말 대세의 지장이 될 만큼 유독 수출용 허가가 많았습니다. 제조회사의 수출용 허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놓기에는 그래프가 너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길래 그거를 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수출용인 거는 수출용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졌다는 건 뭔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수식을 걸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숫자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뽑아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딱 5년만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조회사와 수입회사들의 지금 첫 번째, 제가 좀 키울게요. 첫 번째 표는 전체적인 제조 수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고, 1등급 신고, 2등급 인증, 3, 4등급 허가가 완료된 숫자입니다. 자, 보면은 제조회사는 2016년도에 431건이 됐고 쭉쭉쭉쭉 떨어져서 2020년에 244건이 완료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수입업체는 349건에서 2020년도에는 205건으로 등록이 완료된 걸로 나와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블루로 표시한 이유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엑셀 파일을 쭉 이제 솔팅을 하고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2020년에 제조에서 3, 4등급 허가난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97건이나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은 여기서 보였죠. 허가된 건수는 397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지금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동안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내지는 그때 많았어도 이렇게 2020년에 많이 됐을 리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올해 유독 코로나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키트들이 수출용 허가가 됐더라고요. 수출용 허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신고나 인증 허가랑은 제출하는 문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석표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 수출용 허가 건수가 308건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허가된 건수가 397건인데 수출용 건수가 308건이면 완전히 이거는 그 그래프 내지는 숫자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뺐어요. 그거는 여기서 다루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전체 건수가 500건이 넘어가고 600건이 가까이 되지만 여기서 수출용 건수 빼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어떤 업체가 허가증 분리를 했더라고요. 허가증 분리를 45건이나 했어요. 허가증 분리라고 하면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신규 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료를 많이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미 허가가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만 조금 검증하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네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이 회사에 그 인허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꽤 힘들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고자 하는 스코프에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허가증 분리된 것도 빼서 카운트를 다시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표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우선 첫 번째 표를 보면 저런 식의 이제 카운트가 나왔고, 이것을 그래프로 보다 보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의 신고 인증 허가 건수는 수입회사보다 조금 더 많아 보여요. 이 많은 게 정말 제조회사들이 그 신고 인증 허가를 많이 내서인지 아니면 제조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혹시나 그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15일 오늘 날짜로 EMED 사이트, 아까 보셨던 의료기기 전자민원 사이트에 등록된 체외 제조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396개, 체외 수입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365개. 그래서 한 31개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31개가 이 갭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런 카운트를 갖고 있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패턴이 어디서 온 건가? 몇 등급에서 온 거지? 도대체 이 패턴이 뭐야? 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더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같은 기간 안에 신고, 1등급 신고, 그 다음에 2등급 인증, 그 다음에 3, 4등급 허가, 도대체 얼마만큼 나고 있나를 봤더니만, 신고 건수는 제 눈에는 되게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해에 뭐 신고 건이 많고 적고 그냥 그 회사에 뭐 R&D가 열심히 하시고 막 이래서 나온 이런 패턴 같이 보여요. 이게 뭐 규제가 바뀌어서 시대가 흐름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되게 뭐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단 수입업체가 인증 건수가 더 많구나, 뭐 요 정도? 그런데 허가 건수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허가 건수를 보니까 완전 차이가 나죠. 지금 제조 허가를 불문하고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2020년에는 제조허가 44개, 수입허가 27개 해서 100건이 안 되는 허가가 나온 거예요. 5년의 기간 동안 제일 낮은 허가 건수를 보이는 거죠. 이 건수를 보자마자 조금 안도를 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 내기가 정말 힘든가 보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어쩌지?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안도가 들었다는 거는 나 혼자 힘든 건 아니었구나, 이거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이 44건 중에 4등급은 1건, 3등급은 84건, 2등급은 4건. 2등급도 인증, 모두 다 인증으로 가지는 않아요. 1등급도 모두 다 신고로 가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신고, 대부분이 인증일 뿐이지, 1, 2등급도 임상을 넣고 안유 검토를 받게 되면 허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등급이 허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수입 허가의 27건 중에 4등급은 6건, 3등급은 17건, 2등급은 4건. 지금 올해 저희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하시는 분들이 이번 연도에 너무 많이 힘들고, 나만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제품만 허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숫자가 보여주듯이 올해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허가 건수가 적었어요. 그만큼 규정도 까다로워졌고, 식약처 담당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을 리뷰하느냐고 너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처리 기한도 모자랐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저희는 뭐 자진취하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뭐 보안에 대해서 뭐 딜레이가 되는, 저희 쪽에서도 딜레이가 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다 보니까 다들 공장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지 않고 다 재택근무로 하니까 문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는 이타저타 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100건도 안 되는 허가가 나온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조금 안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히는 이 데이터를 더 분석을 해보고 더 미닝을 뽑아보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외에 다른 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거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또 다른 뷰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미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도 이 그래프를 한 번 더 모디파이 해보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면 댓글로 저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상에도 추가해서 영상을 새로 업로드를 시킬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